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막장 시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는 말을 했다는 독설가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이제 가지려고 해요. 남편은 이형제 중 차남이고 저는 오빠 하나 있습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은 제가 볼 때 참 괜찮은 남자들이에요.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저렇게 자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남편과 아주버님은 시아버지를 닮은 것이겠죠. 시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결혼 전부터 3년간 시아버지를 배웠는데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평온하고 차분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로 하고 남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신세대야.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달라. 처음 두어 번 배웠을 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계속 겪어보니 저희 시어머니 요즘 시어머니들과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요즘 시어머니 같지 않게 며느리 앞에서 막말하고 막장 같은 행동을 하는 시어머니예요. 결혼하고 신행 다녀와서 친정에서 하루 자고 시댁에 갔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야, 너 이렇게 호칭하셨습니다. 안 친한 사람이 반말을 하면 누군가는 정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야, 너 하는 소리가 저는 처음부터 무지 거슬렸어요. 남편에게 얘기했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먹혀들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여러 번 얘기하고 싸우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가끔 야, 너 하긴 했어요. 저희는 함께 자영업을 합니다. 집안일은 서로 시간 있는 사람이 합니다. 가사일을 서로 더 하려고 배려하며 살고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때 남편이 점심 먹은 거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문을 열어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들어오시자마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내 아들 집에서 설거지 시키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남편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였어요. 우리는 똑같이 일하고 함께 돈을 벌어오니 집안일은 함께 하는 것이 맞다. 요즘 다들 그렇게 산다. 이렇게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 말은 듣지도 않고 저에게 소리만 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 귀한 아들 줬는데 이런 일을 시키냐고 너네 부모가 결혼해서 남편 집안일 시키라고 가르쳤냐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시어머니가 옛날 분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연세 60대 초반입니다. 시어머니는 기분이 안 좋으면 사람들 많은 곳에서도 소리 지르고 인신공격을 했어요. 본인 기분이 안 좋으면 남들 기분도 나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식당에서 한 번은 소리 지르며 저를 구박하시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은 적도 있었어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요즘 저런 시어머니도 있나 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시어머니가 째려보니까 사람들이 말이 더 험악해지더라고요. 미친 사람인가 보다. 아들 이혼시키려고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니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더군요. 아주버님과 형님도 맞벌이인데 형님 퇴근 시간이 더 늦어요. 아주버님이 다른 집안일은 잘하는데 요리는 잘 못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경우도 있고 인스턴트 음식을 해먹거나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는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형님 흉을 엄청 보셨어요. 여자가 돈 번다고 집안일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밥을 저 따위로 챙기고 지는 편하게만 사니 살만 찌는 거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형님보다 더 뚱뚱해요. 이런 식으로 형님을 제 앞에서 흉보는 시어머니이니 다른 데에서는 제 흉을 보시겠죠. 솔직히 저희 형님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시어머니였으면 큰며느리 볼 때마다 일하랴 집안일하랴 고생 많다고 매번 말했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정도를 참기만 하며 지냈더니 어느 날 어지럽고 숨쉬기가 힘든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병원에 가봤더니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다고 정신과 진료를 권하더라고요. 그때쯤에는 이혼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고 남편은 저를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엄청 화를 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남편 없을 때만 저에게 못된 소리를 했는데 저는 바로바로 남편에게 고자질했어요. 그럼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또 화내기를 반복하니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어느 정도는 조심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그 후에도 시어머니가 못된 소리를 하긴 했는데 저도 시어머니에게 바른 소리 몇 번 했습니다.
얼마 전 추석 때 큰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봅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한 거 더 돌려주고 싶지만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예의도 없지만 염치도 없는 분이에요. 남편이 저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날 형님이 한우 세트와 과일 세트 주문해서 남편 손에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이걸 가지고 결혼 후에도 한참 얘기하셨어요. 여자 집에 인사 가는데 뭘 그렇게 비싼 것을 사가지고 갔냐고. 그럴 필요 없는 건데 이러시는데 저도 시댁에 처음 인사 올 때 비슷한 수준으로 선물 들고 찾아뵈었거든요. 친정에서는 명절마다 시댁에 좀 비싼 선물을 보냈습니다. 저희 새언니 친정에도 항상 똑같은 것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명절에는 친정에서 그런 선물을 보낼지 몰랐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에 고맙다고 전해달란 말도 한마디 없었고 명절 지나고 나서 아주버님이 답례 선물을 주면서 시어머니가 주신 것이라 친정에 말해달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항상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에서 선물을 보내와도 고맙다는 말씀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버님이 또 답례를 할까봐 저희 친정에서 보낸 것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저는 친정에 말해서 시댁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번 추석에는 2주 전부터 시어머니가 친정에 떡을 보낼 것이라고 하더군요. 명장이 만드는 떡을 주문했다고 하길래 저는 부랴부랴 친정에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비싼 떡을 보낸다고 하셨다 말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께 부랴부랴 준비해서 선물을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물론 고맙다는 말씀 없이 무심한 듯 선물을 받고는 명절 전날 차례 음식할 때 한다는 말씀이 어쩌냐? 그 집에서 주문이 밀려서 못 보낸댄다. 추석 지나고서라도 보내라고 했으니 잘 말씀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친정에 전화해서 잘 말씀드리고 시어머니가 추석 지나고서라도 보내시겠다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석 지나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는 저희 가게에 오셨어요. 남편과 저는 좀 한가한 시간이라 쉬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선물 어쩌냐고 하시더군요.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사돈한테 보낼 선물 뭘 보내드려야 하나 이러시더군요. 저 정말 곧바로 욕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시어머니 보고 있으면 진짜 욕하게 될 것 같아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선물 뭐가 좋을까 말이야. 또 한 번 이러시는데 더 이상 마음관리 표정관리가 안 되어서 시어머니를 정색하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옆에 있던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매번 이딴 식이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챙기기로 하지 않았냐.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서만 선물 보내는 거 너무 짜증나서 이번에는 하지 마시라고 했다가 어머님이 떡 준비했다고 하길래 친정에 전화해서 선물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거 사기당한 거다.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여태 선물 안 보낸 게 말이 되냐. 엄마가 선물 받았다는 얘기가 없길래 이상하다 했다. 이번엔 네가 책임지고 확인한다며. 내가 확인했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사기를 칠 줄 몰랐던 게 죄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친정까지 무시한 짓거리다. 어떻게 사돈을 상대로 이딴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당신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사기를 치냐. 대체 너네 외조부님은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 너네 외가는 예의도 상식도 없는 집안이냐? 이혼을 하던지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살던지 둘 중 하나 하자. 이러면서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이번 일만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여태까지 쌓인 것들 때문에 제가 독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뭐만 잘못하면 시어머니는 친정부모님 가정교육 운운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요. 시어머니가 가정교육 운운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 시어머니랑 엄청 싸웠지만 조금 고쳐진 정도였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과 잘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너무 화가 나는데 시어머니한테 퍼부을 수 없어서 당신한테 그런 것이라고 했더니 남편은 이해한다고 자기가 아무리 엄마한테 얘기를 해도 안 고쳐졌는데 이젠 달라지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께 사과드렸어요. 어머님 앞에서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한 것은 제 잘못이라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에게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못된 소리 안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독하고 모진 소리를 한두 번 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한 번 그렇게 쏟아내고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기가 죽어 있으니 그걸로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가정교육까지 운운하면서 독한 소리한 못된 며느리네요. 친정에는 앞으로 시댁에 절대 선물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고요.
마찬가지로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에 뭐라도 보낸다 하시면 절대 보내지 마시라고 할 생각이에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사기까지 쳐서 사돈한테 명절 선물을 받고 싶었을까요? 남편이 쓴이님 편이라 다행이네요. 이제 시어머니께 직접 할 말 하실 수 있으니 마음의 병은 안 생기겠어요?